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태환입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과정을 함께할 김기석 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석입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이번 시간에는 이 모재 치수와 그루브 가공 확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용접의 재료가 되는 모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용접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재는 성질이나 품질, 가공 방법까지 그 모재가 갖는 특성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접물의 품질에 중요한 것은 재료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모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탄소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철은 너무 연하기 때문에 일반 구조용 재료는 적당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탄소와 소량의 규소, 망간, 인, 황 등을 첨가하여 강도를 높여서 일반 구조용광으로 만든 것을 탄소광이라고 합니다. 탄소광은 탄소량의 함유량에 따라 영광, 경광, 최경광 등으로 분류합니다. 탄소강 중에 영강에 망간과 규소를 첨가시켜 강도를 높인 모재를 고장력강이라고 합니다. 당금질 경화성이 크고 열 영양부의 연성의 저하로 용접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 방법은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며 위빙 폭이 크면 인장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고장력강에 높은 인장 강도를 얻기 위해 저탄소강을 당금질, 뜨임 등을 행하여 노치 인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강을 조질 고장력강이라고 합니다. 니켈 합금 원소를 주성분으로 망간, 크롬, 몰리브덴 등을 소량 첨가한 용접봉을 사용하며 예열이 필요치 않고 연강과 같은 용접 조건으로 용접하면 됩니다. 탄소광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광 또한 이 모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산화가 없는 것이 스테인리스 강의 장점입니다. 강에 크롬 또는 니켈 등을 다량으로 함유시켜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을 말하는데요. 스테인리스 강은 마텐사이트계와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등으로 크게 분류하는데 각각 금속의 조직과 기계적 성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용접 또한 방법이 다릅니다. 탄소광, 스테인리스광 외에 또 어떤 모재들이 있습니까? 네, 알루미늄광이 있는데요. 순 알루미늄계인 청계는 내식성이 좋고 빛의 반사성, 전기, 열의 양도체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는 낮지만 용접이나 성형 가공이 쉽습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계인 오청계는 마그네슘을 주로 첨가하여 강도가 높은 비열 처리 합금으로 용접성이 양호하며 해풍이나 해수 분위기에서도 내식성이 좋아서 용접 구조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용접에서 사용될 모재의 재질을 확인하고 파악할 때 어떤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할까요? 네,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재의 가공과 시공의 용이성, 가격 등 설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용접 구조물에 사용되는 금속 재료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용접기나 시공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잘못 선택할 경우 설계나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제품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정확한 가공을 위해서 모재를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모재를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여 저장하고 자재의 색깔을 칠하여 분류를 하는데 동일 자재에는 특정한 색깔을 표면에 칠해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용접 구조물의 도면 검사도 시행해 줘야 하는데요. 도면이나 용접 절차 사양서의 치수 검사를 실시해서 도면과 재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도면에 없는 현도자가 완성 시에는 필요한 치수를 기록합니다. 부재의 형상이나 판두께는 도면에 지시된 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 지시 이외의 용접 개소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재 외관 검사에서 도면 검사 외에 또 해야 될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재의 절단부도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요. 강재를 절단할 때 상태 허용 기준을 확인하고 검사를 합니다. 이때 형광류 절단은 모두 자동 커터를 사용하고 판재의 절단은 시어 또는 자동 절단기로 절단을 합니다. 또 절단에 의한 재료의 굴곡은 허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에 맞는 용접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재 치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네, 이음의 종류와 모재 재질을 결정하고 적합한 개선 형상을 선정해서 필요한 등가 두께를 결정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 측정할 때 이 오차도 고려해야 할 텐데요. 네, 모재의 치수를 측정할 때는 측정 오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측정 오차는 부품의 실제 크기와 측정값의 차이인데요. 개인의 숙련도나 감각에 의한 개인 오차, 측정기의 구조상에서 일어나는 기기 오차 등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용접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모재 치수를 측정할 때 그러면 어떤 측정용 공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측정용 공구에는 강철자와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하이로 용접 게이지, 캠브리지 게이지, 그리고 용접 게이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모재 가공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은 어떤 걸 하나요? 우리가 이제 용접 준비를 하면서 가용접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재부터 가공을 해서 가용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요. 이 산화막과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용접을 하게 되면 융합불량, 균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